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 투탕카멘. 고대 이집트 18왕조의 12대 파라오인 투탕카멘은 1922년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됐다. 2005년에 실시한 CT 결과 사인은 골절로 추정됐다. But we found there is a fracture in his left leg. It shows he had an accident one day before he died. And that was the cause of his death. 1991년 알프스 산맥 빙하에서 발견된 외치. 외치는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He felt down with the head over a stone. 2001년 경기도 파주시 파평윤씨 묘역에서 발견된 윤씨미라. 윤씨미라는 CT와 부검 결과 자궁 속에 태아가 발견됐다. 자궁 파열을 확인했고 출혈을 확인해가지고 사망 원인이 분만 중에 자궁 파열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미라는 단순히 오래 보존된 시체가 아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의 정보를 간직한 생명체다. 과학은 그 미라에 말을 걸고 있다. 과거를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11월 15일 이장 작업을 하던 경기도 양주 해평윤씨 묘역에서 소년 미라가 발견됐다.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제 옆에를 보니까 광목에 쌓은 큰 그 보따리 하나가 있었고 보자기를 풀고 그걸 이제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다 찢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 간 팀들하고 같이 손에 체온으로 이걸 녹여가면서 소년 미라는 어머니 것으로 보이는 장옷을 요처럼 깔고 아버지의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있었다. 무덤에서 수습된 옷은 아동복과 성인 의복 등 총 12점이었고 이 옷을 입고 있던 소년 미라는 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주 놀랬죠. 왜냐하면 무슨 소년 미라가 발견됐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노안이나 나이 드신 분이 발견될 확률이 더 높은데 소년이었다는 것은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발견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복식이나 다른 걸 보지 못하고 피부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먼저 보게 됐는데 정말 살아있는 피부처럼 너무 피부가 보존이 잘 돼 있었어요. 곧바로 소년 미라 연구팀이 꾸려졌다. 본격적으로 미라의 말 걸기가 시도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다. 2001년도에 저걸 처음 발견하고 발굴하고 나서 CT를 찍고 나서 처음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면 무릎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릎뼈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제 발굴하는 과정 중에 이제 관 자체를 소년 미라 연구팀은 의과학자를 비롯해서 복식 전문가, 역사학자, 모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내려간 거죠. 이 법치의학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미라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미라의 나이를 추정하기 가장 위해서 궁금했던 건 소년 미라의 분사 나이였다. 사진을 찍었죠. 추정한 상태에서 5.0에서 5.9세가 나왔기 때문에 5.5세로 나이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경우였습니다. 치아 사진으로 추정한 나이는 5.5세. 그렇다면 소년 미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 유물에 남아있는 탄소량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시도됐다.
네, 탄소들 동위원소들 중에 질량수 14짜리를 방사성 탄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감기를 가지고 분解나가는 겁니다. 반감기란 방사성 동위원소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하는데 C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란 유물에 C14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측정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 미라의 무명 백엔잎과 명주옷 일부가 시료로 채택됐다. 시료는 일단 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대 측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몇 단계에 걸쳐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 시료를 질량 가속 분석기에 넣는다. 질량 가속 분석기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C14의 양을 측정해낸 다음 시료가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다. 베고 있던 베개의 천하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의 천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값은 14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천의 제작 시기가 그 소년의 사망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소년의 사망 시기는 1440년 이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소년 미라와 함께 발굴된 복식도 시대를 가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두루마기처럼 생긴 중치막은 옆트임과 소매 모양이 끊임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시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옅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양쪽에 똑같이 달려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가 양옆에 이렇게 트임을 준 옷이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의 특징이에요. 요거 시대가 지나게 되면 요 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소매의 벨의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진동이라고 하는 요 부분보다 요 벨의 부분이 좀 배가 약간 풀려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17세기 중반 이전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기는 어쨌든 그 시대에 17세기 뭐 20, 30년대에 유물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미라는 손톱과 발톱은 물론 머리카락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부는 탄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피부의 보존 상태를 관찰해봤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소년 미라의 피부는 많이 손상돼 있었다. 피부의 표면을 이루는 각질층은 잘 보존돼 있었으나 상피세포와 진피세포는 모두 분해되고 손상됐다. 미라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머리카락 성분이다. 일단 조직이나 세포의 외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을 관찰해봤다. 요즘 어린이들에 비해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 표면은 큐티클이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그리고 세척하기 전에 소년 미라 머리카락 표면에선 많은 물질이 침착된 것이 발견됐다. 그 물질들을 에너지 분산 분광 분석기로 분석했더니 칼슘, 칼륨, 크롬, 납 등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조선시대 매장 문화에 비춰봤을 때 간을 묻은 후 그 위에 많은 양의 생석회를 뿌리게 되는데 이런 생석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게 되고 간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때 생석회 성분의 일부분인
칼슘과 포타슘, 칼륨 성분들이 이온화되어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미이라의 피부와 모발에 침착되어서 미이라화가 촉진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 이런 텀이 소년 미라에 대한 1차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지 6년. 그동안 과학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처음 타겟팅해야 되는 게 이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자입니다. 당시 소년 미라의 개인 식별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 한 300년 넘은 조직에서 과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자생물학 발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당시로선 미라의 유전자 검사가 낯설었던 게 사실이다. 일단 소년 미라의 간과 폐, 근육 등 내부 장기 조직에서 유전자를 추출했다. 미라의 DNA는 세월이 지나면서 분해되고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적어져서 분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 분석을 방해하는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 미라의 유전자 검사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요즘도 개인 식별이나 친자 검사 등에 널리 쓰이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했고 소년 미라가 남자여서 Y 염색체 분석도 동시에 실시했다. 6개 유전자형을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한 10여 개까지 한 뭐 15개 정도까지는 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면 좀 더 뭐 유전학적으로 저분에 대한 그동안 유전자 기술은 발전했고 훨씬 많은 정보를 얻게 됐다는 얘기다. 주위의 다른 학문이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미 한번 검증이 된 상태지만 다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고 밝혀낼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미라는 포르투갈어다. 사전적 의미로는 썩지 않고 건조되어 원래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시체를 뜻한다. 미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집트 미라. 이집트 사람들은 환생을 대비해서 미라를 만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내부 장기를 모두 제거하고 방부 처리까지 해서 인위적으로 미라를 만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막처럼 건조한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도 있다. 또 빙하나 추운 기후에서 냉동돼 만들어진 미라도 있는데 잉카 얼음 소녀로 불리는 이 미라는 아르헨티나 북서부 해발 6,700m 높이의 분화구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습지에서 외부 공기와 차단돼 만들어진 미라도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라는 아주 특별하다.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등으로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집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발견된 미라는 거의 조선시대 미라다. 조선시대 무덤이라고 해서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묻어놓고 관 주위에 이렇게 회를 쳐서 보존성이나 밀폐성이 높은 그런 무덤에서 미라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흔히 회광묘라고도 부르는 회경묘에서 미라가 발견된다는 얘기다. 회경묘는 회로 격, 그러니까 벽을 쳤다는 얘긴데 너무 단단해서 굴착기가 동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회각 구조는 이렇게 회각 돌리고 가로 횡대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쪼아서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밀폐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단하죠. 회경묘의 개념은 주자가래에서 시작됐다. 주자가래는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받아들인 생활 의례로 관혼상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자가래에서는 그 나에게 몸을 준 부모의 몸을 화장하는 불교를 비판해서 그대로 매장하게 했고요. 또 석실 같은 것은 너무 그 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그 부모의 시체가 나무 뿌리나 벌레나 짐승들한테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격을 써서 회로다가 보존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자가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무덤 형식으로 그대로 재현된 경우가 많다. 관 위에 그려지는 문양이나 부장품도 주자가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다.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분은 그 가래집남 도설이라고 해서 주자가래를 모두 그림으로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네모나게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회격입니다. 이 회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국조 오례이나 주자가래나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주자가래에서는 이 정중앙에 회격으로 둘러싸인 그 안 부분에 중취용관이라고 해서 중앙에는 관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즉 관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 오례이는 바로 이 부분에 관뿐이 아니고 곽까지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회경묘의 구조는 좀 복잡하다. 일단 땅을 파고 바닥에 회를 깐다. 그 위에 외곽을 놓고 외곽과 땅 사이에 회를 친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내관을 그 안쪽에 놓고 모래와 자갈을 회로 반죽한 것으로 마무리한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씌운다. 회가 굳어지면서 무덤 안쪽은 진공 상태가 되고 시신은 부패를 멈춰 미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라는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 우리 미라는 주자가래가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또 주자가래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와 그 가족이란 얘기가 된다. 한국의 미라는 어떤 인공적인 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족보나 문서 같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들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 2006년 4월 경남 하동. 성주이시 문중묘의 이장 과정에서 미라가 한 구 발견됐다. 단단한 회격 안에 곽과 관을 모두 갖춘 회경묘의 초기 형태였다. 죽은 사람의 이름표 격인 명정,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 등이 함께 출토됐다. 회경묘의 구조로 보아 미라의 생존 시기는 500년 전쯤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복식으로 판단할 때 정구품 관리의 부인 정도로 짐작됐다. 일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하동미라하고 소년미라하고 얼굴에 거의 같은 부위를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하동미라에서는 상악동에 뼈가 아주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저희가 섬유이형성증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섬유이형성증은 안면을 주로 침범하는 그런 뼈가 두꺼워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동미라의 CT 결과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섬유 이형성증이란 질병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됐다. 그리고 하동미라에서 채취한 대변과 장 내용물에선 기생충이 관찰됐다. 참골 큰입 흡충과 이형 흡충류 그리고 간 흡충의 충난이었다. 참골 큰입 흡충은 그 이름처럼 굴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그 이형 흡충류는 이제 뭐 숭어라든지 은어 같은 그런 반담수어를 통해서 매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굴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물고기 같은 거를 날로 먹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참골 큰입 흡충이다. 참골 큰입 흡충은 1993년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 확인돼 세계 학회에 보고된 기생충이다. 그런데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참골 큰입 흡충이 유행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 일대고 미라가 발견된 하동군 일대는 자연산 굴과 관련된 이 기생충의 주 분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동미라에서 발견된 참골 큰입 흡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역사학자에 의해서 풀렸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걷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한 결과물이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이 책 중에 이 지금 부분은 하동현 부분인데요.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산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동현의 특산물로 대구어라고 있고 여기 또 전복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 보면 석화가 있는데 이 석화가 바로 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하동 지역에선 자연산 굴이 많이 생산됐고 당시 사람들은 생식 습관이 있었고 참굴 큰입 흡충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분포했다는 얘기다. 미라를 통해 역사의 기록을 증명한 셈이다. 우리나라 미라가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미라에 남아있는 특징인 내부 장기와 그리고 뇌를 포함하는 내부 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시대의 그 질병의 생활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미라를 의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논문들이 국제학회에 발표되면서 미라의 사행이나 과거 질병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엔 영상 진단 매체의 발달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라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기원전 14세기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다. 아홉 살에 즉위해 18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탕카멘의 사망을 놓고 암살설이 제기되는 등 학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Many people believe that Tutankhamun was murdered because of that hole in the back of the head. It made Discovery Channel and all the channels to make films that they brought an axe and they hit King Tut on the back and he died. 황금 마스크를 쓴 모습과 수많은 부장품, 그리고 10대의 요절. 투탕카멘의 죽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드라마틱해졌다. 그런데 지난 2005년 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I should find out how Tutankhamun died because the CAT scan machine goes inside the mummy. It takes
1,700 photographs of everything of the body of the mummy. We found out that Tutankhamun died in the age of 19, and he was not murdered, because that hole in the back of the head was opened during the time of the pharaohs to put the liquid for mummification. But we found there is a fracture in his left leg. It shows he had an accident one day before he died, and that was the cause of his death. CT로 투탕카멘의 몸 안쪽을 촬영해서 그의 몸을 훼손하지 않고도 사인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시 파평윤씨 묘역에서 미라가 발견됐다. 당시 미라의 배 부분이 불룩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CT 결과 미라는 임신 상태였다. 윤씨 미라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어깨뼈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깨뼈가 이 산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봤더니 이렇게 머리는 이 바깥쪽으로, 아기 머리는 이미 그 산도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아기 어깨가 이렇게 골반뼈에 걸려 있는 것으로 봐서 더 그 가장 넓은 부위, 아기의 가장 넓은 부위가 산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망했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일부에서 자궁의 파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씨 미라는 발굴 당시 부검을 했고 자궁 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다. 부검과 CT 결과가 일치한 것이다. CT를 하면 미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몸 안쪽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란 무엇인가? X선을 쏘여 조직의 성분과 밀도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엑스레이가 2차원이라면 CT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몸이 CT 기계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회전을 한다. 이때 X선이 우리 몸을 투과해 검출기로 들어간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는데 이 간격마다 영상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이 간격이 얇을수록 영상은 더 정확해지는데 초창기 20-30mm던 간격은 0.625mm까지 정교해졌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은 우리 몸속의 장기 상태를 살피는 데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미라 연구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치아를 통한 연령 추정에도 효과적이다. 보통 치아 모형을 떠서 마모면의 깊이와 정도를 관찰해 연령을 추정하는데 미라는 턱관절이 굳어서 입을 벌릴 수 없다. 그래서 CT 촬영으로 치아 구조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마모도를 관찰하고 사망 연령을 추정하는 것이다. 치아 상태를 보면 일단 사랑니가 없습니다. 18세 전후에 붕출하게 되어 있는 사랑니가 없는 걸 봐서 상당히 젊으신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각 치아의 마모도를 보면 마모도가 굉장히 얕으면서 미연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상악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마모도에 따른 연령 추정을 했는데 23.5세 정도, 20세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해부를 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CT. CT 등 영상 진단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미라 연구에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I found out that science, especially to use in mummies, is very important because now the CAT scan machine, never used
before for mummies, then this is the first time that you have science like the CAT scan machine. It goes inside the mummy. It tells you how the person died, when he died, his age of death. It reveals all the secrets. 이탈리아의 볼차노.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오스트리아 국경 부근과 인접한 이 마을은 예스러운 집들과 우뚝 솟은 탑, 그리고 알프스 특유의 건축물들이 매력적인 곳이다. 볼차노를 찾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들르는 곳이 있다. 남티롤 고고학 박물관. 이들의 방문 목적은 아이스맨을 만나는 것이다. Iceman had blue eyes, shoulder-long brown hairs above. There is a gap in his teeth. He is around 160 meters high. His weight is around 60 kilograms, and his shoe size is 38. And he was around 46 years old. He was perfectly equipped and clothed. 사람들이 그를 발견한 것은 1991년이었다. 아이스맨은 해발 3,200m의 알프스 산맥 웨츠탈 지역에서 꽁꽁 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그가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웨치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웨치가 살았던 시대가 제일 궁금했다. 뼈와 피부를 이용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 They found out that his age was 5,350 years old. So he lived 3,300 years before Christ. It's important to say that because nobody believed that the Alps were populated in this area in 5,000 years period ago. And if we consider that Ötzi is his name, his nickname, lived contemporaneously like the Egyptians pharaoh of the first dynasty. So he's much more older, for example, than Tutankhamun. It is a very important discovery, and around of this discovery came out a very big interest about the culture of the old inhabitants of the Alps. 웨치는 5,300년 전 석기 시대 사람이었다. 전 세계 고고학계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법의학적인 검사들이 진행됐는데 DNA 검사 결과 웨치는 고대 유럽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망 원인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웨치 발견 10년 후인 2001년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왔고 기존의 추정과 가설을 뒤흔들어 놓았다. I think that we have here a small arrowhead because the form is from an arrowhead and the density of the material is the density of a stone. So what could be other than an arrowhead? Went to the archaeological museum, we tried out the mummy from his box and we looked on the shoulder and we could see the lesion in the skin of the arrow. 웨치는 왼쪽 쇄골뼈 아래 화살을 맞았고 동맥에 구멍이 나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곧이어서 웨치는 출혈로 의식을 잃었을 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라는 새로운 가설도 나왔다. He was
hidden from the back. He was involved in a battle. He was a fighter, and he fell down with the head over a stone. So now a lot of new puzzle stones could be composed to a much more clear picture. 물론 이 가설도 지금까지 최종판일 뿐이다. 언제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외치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잠들어 있다. 30cm 두께의 얼음 타일을 이용한 보존 겸 전시 공간으로 내부 온도는 영하 6도, 습도는 98%로 유지되고 있다. 외치가 발견됐던 알프스 산맥의 얼음지대와 거의 비슷한 조건이다. 특별하게 고안된 외치의 방은 전담 인원이 배치돼 항상 내부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외치 발견 당시 그의 주변엔 소지품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유물들도 모두 수거돼 특별히 고안된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외치의 생전 모습은 물론이고 그의 소지품들도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전시되고 있다. He can give us a lot of information of the living conditions of 5,000 years ago. The information we can use for interpretation of climate situation 5,000 years ago. We are very curious to know how the people lived in this area. We are interested to know what they are doing for surviving. We are interested to know if they're suffering by different illnesses. And so I think tha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this Iceman is much more than natural. 미라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인을 밝히는 의학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라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줄긋기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미라 연구는 일회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성과를 쌓아가야만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지난 2006년 소년 미라에 대한 1차 조사 4년 만에 2차 조사가 있었다. 2차 조사 때에는 조금 더 그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치 400년 전의 사람이 저희 대학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문 앞에 들어서서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건강검진 같은 것을 시도를 해본 것이죠. 부검을 안 하고도 몸 안쪽의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된 방법은 내시경이었다. 내시경은 몸 안에 작은 카메라를 집어넣어 내부 장기를 살피고 조직 샘플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년 미라의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실시했다. 처음 했을 때 딱 보면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피, 혈액도 전부 말라버린 상태고 많이 몸도 수분이 다 빠져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이 다 균일하게 회색 그런 빛을 띠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가 작아지고 한쪽에 붙어버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년 미라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장기들이 모두 등 쪽으로 내려앉아 포개져 있었다. 양쪽 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왼쪽이 더 많이 손상돼 있었다. 그리고 소년 미라의 내시경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 중 하나는 대장에 남아있는 변이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한 500년 된 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존된 이유로는 그 소장이 이제 6m, 대장이 한 1.5m로 길기 때문에 외부와 잘 차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로 소년 미라의 몸 바깥쪽을 조사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내시경이 포함된 2차 조사에선 좀 더 구체적인 질병들이 거론됐다.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 그리고 기본적인 CT 촬영,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것을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결핵의 원인균이 되고 있는 그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직접적인 그 소년 미라의 죽음과 연관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연구는 그 방법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이미 발굴 현장에서부터 의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이제 발굴 현장에서 의과학자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장은 왜 그런 형태로 착용을 하셨나요? 이런 고인구를 사용해서 DNA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에 남아있는 DNA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은 실험에 직접 참여해서 멸균된 복장과 멸균된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발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라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나, 둘, 셋! 특히 최근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미라의 경우 가장 진화된 미라 조사 방식이 사용됐다. 미라는 발굴 즉시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송됐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로 CT를 했다.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법이다. 의복을 벗겨서 오게 되면은 팔다리가 잘못하다가는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을 완전 입힌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그런 팔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얻게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도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조직을 보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한 부패나 이런 것들도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발굴 현장에서 진행되던 복식 수습도 서울의대 법의학연구소에서 멸균된 상태로 진행됐다. 이게 원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하늘이잖아. 자, 보세요. 여자다. CT 후에 진행된 이 복식 수습 과정은 수십 년간 출토 복식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야,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야, 멋있어. 진짜 멋있다. 이번에 신내동인 경우는 참 제가 30년 만에 처음 얻은 행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까지 모든 축적된 거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해서 관을 털어내고, 그 관 털어내면서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베끼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떻게 껴입었다,
허리띠는 어떻게 맸다, 신은 어떻게 신겼었다, 매듭까지 자세하게 다 나왔고요. 이번에는 그 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어떤 그 과학적인 연구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가운도 입고 장갑도 끼고 뭐 대단히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이라 그럴까요? 뭐 하고 나니까는 아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미라를 연구한다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과거로부터 온 타임캡슐을 여는 일이다. 이 타임캡슐을 열기 위해서 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라의 말걸기를 계속하고 있다.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조를 만나는 거거든요. 유전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가졌을까? 조선시대에 왜 미라가 나오는지, 그 역사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미이라의 질환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현 시대에서는 이 질환들을 어떻게 막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옛 조상들이 갖고 있던 질병이나 그런 생활사 같은 것들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보물상자와 같은.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미라라는 것이 참 발견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